네, 안녕하십니까. 닥터투르스의 권현철입니다. 예. 오늘은 아스피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스피린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아스피린 외에 또 비슷한 약들이 있어요. 뭐 이제 클로피도그렐, 티카그렐로, 프라스그렐 이런 그 상품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약들이 같은 항혈소판 제제라고 하는데 혈소판을 억제해서 혈전을 억제하는 약, 예, 항혈소판 제제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스피린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아스피린이 도움이 되는지는 이 닥터투르스 영상 중에서 아스피린 먹음하러 딱 정해드립니다 편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한 19만 명 독자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스피린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또 말초혈관 이런 동맥경화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거꾸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등 질병은 아니고 그냥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이 있다고 아스피린을 드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앞서 이 아스피린 편에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스피린을 드시다가 잠시 끊어야 됩니다. 어떤 뭐 검사를 할 때, 수술할 때, 시술할 때 잠시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어떤 경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를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10년 전에 제 고등학교 후배의 아버님, 제 환자였는데요. 그 경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당시에 연세가 한 70세 정도였는데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제 외래에 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협심증이 거의 확실해가지고 바로 입원해서 조영술하고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 그때 뭐 시술하고 나면은 이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 그러니까 항혈소판 제제를 2개를 강력하게 이제 처방을 합니다. 스텐트라는 거는 이 철망, 그렇게 이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속에서 혈전이 잘 생겨요. 그래서 좀 혈전 막는 약을 좀 2개를 강력하게 씁니다. 근데 한 3주쯤 지났을까 이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심근경색증으로 집 근처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거죠. 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시술이 잘못됐나? 이게 뭐 심근경색 굉장히 위험한데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더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래 이 아버님이 치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조금 있는 정도였는데 심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 아스피린 같은 약을 쓰니까 이 출혈이 좀 심해졌어요. 변을 보시니까 이제 빨갛게 피가 나오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 치질 출혈이니까 이건 수술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뭐 스텐트 시술, 아스피린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으면은 그분이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얘기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커덩 이 약을 다 끊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약 끊고 난 다음에 한 7일쯤 돼야 이 약의 효과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원하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응급처치는 다 했어요. 치료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뢰가 깨졌죠. 그래서 다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입원했는데 촬영을 다시 해보니까 스텐트 부분이 완전히 막혔어요. 혈전으로. 약을 끊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혈전을 카테터로 이제 흡입하는 이제 기술이 있어요. 혈전을 흡입하고 그 다음에 풍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개통을 시켰습니다. 혈관은 잘 개통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심장 근육이 이미 손상되어 있는 거죠. 심근경색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능의 한 70% 정도가 이제 보존이 되고 30%는 잃었었어요. 그래서 좀 첫 해는 좀 약간 불안정한 한 해를 보냈는데 이후에 다행히 경과가 좋아가지고 한 몇 년 뒤에 검사해 보니까 심장 기능이 자기 기능이 한 95% 그렇게 굉장히 회복이 잘 됐죠. 그러나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담당 의사와 그 환자분이 소통만 잘 됐으면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텐트 넣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약을 절대로 끊지 마세요. 한마디 더 해요. 의사가 끊으라 그래도 끊지 마세요. 저하고 항상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래도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항상 다른 병원에 가시면은 본인 상황을 그 의사분과 잘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스텐트 시술 후에 1년 동안은 아스피린을 포함한 2개의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해가지고 혈전을 방지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약을 중지하면은 스텐트가 혈전으로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스텐트가 이제 자기 조직으로 내피세포로 덮이게 돼요. 그럼 점점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하고 초기에는 약을 끊으면 위험한 거죠. 첫 한 달은 절대로 중지하면 안 되고요. 3개월까지는 약을 중지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출혈이 있다. 그때는 좀 중지할 수 있고, 암 수술 정도가 돼도 사실은 3개월 이후로 좀 연기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어디 수술해야 된다, 이가 정말 아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12개월이 지나면은 대부분 경우는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을 꼭 드셔야 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특히 1년 뒤에는 약을 끊는 게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이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치과에 발치를 해야 된다, 임플란트 해야 된다,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 할 때 끊으라고 그런다. 이런 좀 급하지 않은 것들은 좀 1년 뒤로 미루시는 게 좋고, 치아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그럼 적어도 한 6개월 뒤에 그쯤에 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환자분 상태, 그 다음에 시술의 종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니까 담당 의사분과 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술과 시술 종류에 따라서도 이 약물 중단의 가능성이나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거는, 스텐트 시술한 것 때문에 또는 심장 때문에 이 수술이나 다른 발치나 내시경 이런 걸 연기하는 건 아니고요. 항혈소판제, 이 약을 끊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수술이나 시술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하면은 피가 나잖아요, 그죠? 출혈이 동반되는데 이 아스피린을 드시면은 출혈이 더 많이 나요. 근데 출혈 나는 게 별게 아니다, 또는 좀 나도 누르면 되지, 이런 경우에는 약 쓰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을 쓰고 다른 이제 발치나 내시경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아무 때라도 하셔도 돼요. 한 달째 하셔도 돼요. 위내시경, 또 위내시경 조직검사, 백내장 수술, 이거는 사실 출혈이 별로 안 나고 그 자리에 지혈도 잘 되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스피린을 끊지 않도록 우리가 권유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는 내과에서 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 내시경하는 의사 다 모여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끊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는 이제 발치를 하거나 피부 이제 조직 검사, 팔다리의 수술 같은 거는 출혈이 나도 그 부분을 꾹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혈을 갖다 하기 쉽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약을 쓰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수술이나 시술하시는 분의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내시경 같으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아스피린을 쓰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절대로 끊으라 그러고, 또 건강검진하는 경우는 정말 강력하게 끊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은, 특히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백내장은 수술할 때 피가 안 납니다. 출혈이 안 납니다. 그래서 끊을 필요가 없는데도 또 어떤 분들은 혹시나 출혈을 걱정하시는지 이제 끊고 오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시술하시는 분, 수술하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릅니다. 대개는 이제 그분들이 출혈을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암 수술 때문에 이제 복부를 연다, 흉부를 연다, 특히 뇌수술 같은 경우는 출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스피린, 또 항혈소판 제제 이런 걸 중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나 흉부를 열더라도 혈관이나 심장을 수술하시는 분들은 출혈을 갖다가 조절하는 거, 지혈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아스피린 정도는 수술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요. 그래서 중지를 안 하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형외과 수술하시는 분들도 뭐 이거는 뭐 내가 수술 잘하고 잘 압박하면 지혈할 수 있다 그래서 아스피린 쓰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닥치는 경우는 대장 내시경. 이건 좀 다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많이 달라요. 대장 내시경은 폴립을 제거하거든요. 이게 조직 검사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크기가 좀 작으면은 아스피린을 쓰고 해도 되는데 5mm 이상 크기가 커지면은 자르고 나서 출혈도 많이 생기고 이게 가만히 있다가 2, 3일 뒤에 또 출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끊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뭐 폴립 제거 안 할 수도 있고 폴립이 작은 경우도 있지만 이거 내시경 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는 약을 반드시 5일 이상 끊고 하기를 권장을 하고 또 대장 내시경 할 때 폴립을 잘랐는데 큰 걸 잘랐다. 그러면은 아스피린 다시 시작하는 시기도 좀 지연해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건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담당 의사하고 이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텐트 시술만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그 외에 뭐 심근경색이 있는데 스텐트 시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뇌졸중 환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도 이제 초기에는 항혈소판 제제를 한 2개 정도 뭐 강력하게 쓰는데 이 스텐트 시술을 안 한 경우에는 이 약을 끊는 게 좀 더 자유롭습니다. 물론 한 달 이내는 좀 곤란해요. 그렇지만 뭐 3개월, 6개월 이때 약을 끊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자유로우니까 그것도 담당 의사와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외워두시기에 저 편하게는 스텐트 시술이나 이제 위험한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1년 뒤에는 비교적 자유롭다. 특히 그때는 항혈소판 제제를 2개를 안 쓰고 뭐 아스피린 단독이나 뭐 플라빅스, 뭐 클로피도그렐이라 그러는데 그런 약을 단독으로 쓸 때는 비교적 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지해야 되느냐? 이게 약마다 좀 다른데 뭐 일반적으로는 아스피린하고 플라빅스라고 부르는 클로피도그렐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은 한 5일 정도 중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일주일을 끊으면은 이 약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면 조금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5일 정도 중단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뭐 시술하는데 출혈 위험이 별로 안 심하다. 그럼 뭐 3, 4일 중단하는 것도 이제 권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 내시경 시술 중에서 ESD라는 시술이 있는데 이 위암 수술 같은 거, 위암 수술을 내시경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 거는 위를 또 완전히 파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7일 정도 중단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마다 뭐 얘기가 다르죠. 7일 끊으라, 뭐 3일 끊으라, 4일 끊으라. 그런데 짧게 끊을수록 출혈 위험이 높고 길게 끊을수록 혈전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죠? 네, 원칙은 이거예요. 가능한 10일 이상 끊는 것은 곤란합니다. 14일은 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약마다 조금 다른데 뭐 자세한 거는 뭐 담당 의사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제 말을 듣고 자의적으로 그냥 다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항혈소판 제제 말고 항응고제, 아스피린 말고 이제 와파린이나 요즘에 또 와파린을 대체하는 노악이라는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그거 잠시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약들은 이 기간이 와파린은 뭐 역시 한 5일 정도, 노악은 한 2, 3일 정도 중지하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담당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해야 되고 원칙은 똑같아요. 기간은 뭐 한 5일 이하, 노악은 한 3일 정도 끊는데 시술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나 다음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재한 이제 아스피린 다시 언제 시작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혈이 멈추면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시술하는데 출혈이 안 났다. 출혈이 지혈이 다 됐다. 수술하고 나서도 출혈이 뭐 다 멈췄다. 이러면은 그날 다시 드셔도 되는데 보통은 다음날 드시게 합니다. 출혈이 뭐 지지부지 조금씩 난다. 한 2, 3일 정도
이제 연기하는 경우도 있죠. 계속 끊는 경우도 있어서 다 합하면은 가능한 7일 이내, 길어봤자 10일 이내, 뭐 그 정도가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하면은 스텐트 시술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이제 중한 심장 내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1년이 지나면은 대개는 수술과 시술을 위해서 한 5일 정도, 뭐 3일에서 7일 사이 끊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 받으시고 출혈이 멈추면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닥터트루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